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명 백화점, 최고층에 자리한 명품 매장은 오늘도 고요한 침묵 속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내리쬐는 가운데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공간 전체를 우아하게 감쌌죠. 마치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선 것처럼 말이죠. 매장 곳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최신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매장 입구에 무거운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명의 작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10살 남짓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수한 면 셔츠에 색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여러 번 신어서 낡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아이의 자세와 표정에서는 어딘지 모를 품격이 느껴졌죠. 등을 곧게 펴고 걷는 모습이나 주변을 관찰하는 차분한 눈빛에서 말입니다. 아이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진열된 수많은 가방들, 신발들, 액세서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모습이 마치 박물관을 견학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면서도 특정한 방향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아이가 멈춰 선 곳은 매장 중앙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놓인 진열대였습니다. 그곳에는 우아한 곡선을 자랑하는 핸드백 하나가 마치 왕관처럼 전시되어 있었어요. 부드러운 가죽의 질감과 정교한 스티칭,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금속 장식이 조화를 이룬 그 가방은 정말로 예술품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그 가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가만히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박물관에서 명화를 감상하는 어른 같았죠. 몇 분간 그렇게 서 있던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그 가방 속에서 무언가 소중한 기억을 찾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저 가방.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세요. 그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근처에서 다른 상품을 살펴보던 고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아이에게 향했어요. 평소 이 매장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성인이었고 그마저도 명백히 부유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린아이가 혼자 이곳에 와서 비싼 가방을 달라고 하는 상황은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여성 직원도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직원은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고급스러운 정장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브랜드의 품격에 맞게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차가운 기색이 있었어요. 몇 년간 이 매장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이 그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아이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운동화부터 시작해서 색바랜 청바지, 그리고 브랜드 없는 셔츠까지 마치 감정관이 물건을 평가하듯이 말이죠. 그 시선 자체가 이미 경멸과 무시를 담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여긴 놀이터가 아니에요. 나가세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장난을 치러 온 것처럼 취급하는 어조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는 너 같은 아이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느냐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명히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이런 차가운 반응을 받을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는 것처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이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떤 중년 여성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고 또 다른 남성 고객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이런 고급 매장에서는 불필요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거든요. 아이는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왔어요. 저 가방을.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느껴졌어요. 이미 한번 거절당한 상황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직원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농담할 시간 없어요. 사고 싶은 척 그만하고 어서 나가세요.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매장 출입구를 가리키며 확실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직원의 더욱 거센 반응에 매장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동정어린 시선을,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또 어떤 이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얼굴을 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품격 있는 이 공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소동이었거든요. 아이의 두 손이 꽉 움켜졌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얼굴도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상처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전 그냥. 말끝이 흐려지면서 아이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쓸 뿐이었죠. 이 모습을 본 몇몇 고객들은 마음이 아픈 듯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남성 고객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지만 역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자신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직원은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진짜 고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 말에는 너는 진짜 고객이 아니다라는 뜻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였죠. 매장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런 불쾌한 상황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장의 품격 있는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져버린 거죠. 그때 아이의 손목에 찬 작은 스마트워치에서 진동음이 울렸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목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본 순간 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빠.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아빠라는 단어를 말할 때만큼은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 도착했어요. 네, 아직 안에 있어요. 아이가 전화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직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아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부모가 올 리 있겠어? 라는 표정이었죠. 주변 고객들도 아이의 전화 통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궁금증을, 어떤 이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밖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이 백화점 앞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깊고 웅장한 소리였어요. 매장 입구 쪽을 바라보던 고객들이 하나둘 창문 너머를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죠. 백화점 앞 귀빈 주차구역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 차는 단순히 비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차였어요. 번호판도 특별했고 차체의 광택도 남달랐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멈춰서서 그 차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가장 먼저 내린 것은 2명의 보디가드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이들은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 한눈에 보이는 움직임이었죠. 이들의 등장만으로도 이 상황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리무진의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한 명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품격 있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지혜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가 흘러나왔습니다. 매장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누구지? 왜 보디가드까지 대동하고 왔을까? 혹시 유명한 사람인가? 그 같은 궁금증 어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평소 이런 매장을 찾는 고객들도 상당한 부유층이었지만 이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었거든요. 직원 역시 창밖의 상황을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 온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아이와 그 남성을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여겼던 것 같았어요. 설마 저 아이와 관련이 있을 리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성은 보디가드들과 함께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보디가드의 날카로운 시선에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남성의 등장은 위압적이면서도 신비로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아이는 계속해서 전화를 이어갔어요. 네, 아빠.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아까보다 훨씬 안정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든든한 지원군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매장 안의 분위기도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아이를 무시하고 배제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명품 매장의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보디가드들과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순간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물론이고 직원들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격식 있는 등장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남성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가방 진열대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위험 있는 모습에서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드나, 아빠가 왔어. 그 한마디가 매장 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주변 고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초라해 보이던 아이가 바로 이 위험 있는 남성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몇몇 고객들은 어머나 세상에라는 탄성을 내뱉었어요. 어떤 이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보디가드의 시선에 포기했습니다. 상황의 반전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직원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도 바르르 떨렸습니다. 평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던 자신의 습관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든이라고 불린 아이는 아버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가방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 옆에 조용히 서서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가방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그 가방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서도 이 가방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관리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다가왔어요. 고객님, 혹시 무슨 일이?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상 섣불리 말을 걸기 어려웠거든요. 이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가방이에요. 생일마다 이 브랜드 카탈로그를 보며 웃으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매장 안의 고요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아이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숙연해진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직하고 싶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생일에 사드리지 못했던 그 가방을. 이든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매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아까까지 아이를 내쫓으려 했던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고객들 역시 깊은 감동과 함께 숙연해진 표정을 지었어요. 한 중년 여성 고객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목소리로 어머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남성 고객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어요. 모두가 이 상황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엘렌이 정말 좋아했지. 이 가방을 볼 때마다 행복해했어. 그 말에서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아내에 대한 애정과 함께 아들을 향한 이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원 쪽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 아들이 엄마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이가 혼자 와서. 말끝이 흐려지면서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려 했지만 그 변명조차 설득력이 없었어요. 혼자 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이 브랜드의 정신인가요? 이때 매장 관리자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제 아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주변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누군가는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직원을 비난하는 시선을 보냈어요. 직원은 이제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매장 관리자는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처벌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장 관리자에게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장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그 말에 관리자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본사에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 본사에서 고위 임원이 급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본사에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임원이 도착하기까지 매장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 사이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조차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매장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이제야 완전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든은 여전히 그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시선은 오직 그 가방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서 엄마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다른 고객들은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이든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직원의 태도에 분노를 표현했어요. 저렇게 어린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같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이든아, 아버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정말 이 가방이 필요하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엄마가 그 카탈로그를 보면서 언젠가는 꼭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드리기 전에.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말에서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든아. 엄마는 내 마음을 알고 계실 거야. 그 순간 주변 고객들 중 몇 명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부자간의 따뜻한 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슬픈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백화점 본사의 임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후 즉시 공식적인 사과를 표했어요. 고객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희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로 불쾌감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해당 직원에게 즉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차별적 행동은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매장을 떠나야 했어요. 마지막까지 후회의 표정을 지으며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아버지의 말에 임원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개선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이나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임원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상황이 일단락되자 아버지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매장과 브랜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임원과 관리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제 아내가 생전에 사랑했던 브랜드였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아들이 겪은 일을 보니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기억이 깃든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임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이것이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든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엄마가 이 가방을 좋아했던 건 브랜드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름다움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든의 성숙한 말에 주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혜로웠어요. 몇몇 고객들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다음에는 다른 아이들이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든의 말에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상처받은 당사자가 오히려 용서와 배려를 보여주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임원에게 말했어요. 제 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 매장을 통째로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의미 있겠죠. 임원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변화하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든 고객님의 어머님을 기리는 의미에서 특별한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 제안에 아버지와 이든은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그럴 필요는. 아버지가 말하려 하자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명품 매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어요.
인테리어부터 직원 교육, 서비스 철학까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매장 한쪽 벽면에 새로 만들어진 작은 공간이었어요. 엘렌의 추억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공간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우아한 글씨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외모나 나이에 관계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이너스 엘렌을 기리며 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이 공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그 따뜻한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라고 말하는 고객도 있었고 정말 좋은 취지네요 라고 감탄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모두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 어린 고객도 성인과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든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실제 사례를 통해 차별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고급스럽고 우아했지만 예전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들어와서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문턱이 낮아진 것이죠. 어느 날 오후 한 초등학생이 할머니와 함께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직원은 아이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어린 고객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우와, 여기 직원분들 정말 친절해요. 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이런 대화가 매장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또 다른 날에는 10대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서 어머니 선물을 사러 왔었습니다. 직원은 그 학생의 예산에 맞는 제품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포장까지 정성스럽게 해주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라며 따뜻한 말도 건넸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명품 매장의 혁신, 진정한 고객 서비스란 무엇인가? 한 아이가 만든 기적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매장은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매장들도 하나둘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서비스,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모든 일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든의 용기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파급 효과였죠. 리뉴얼 오픈일 이든은 아버지와 함께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아이는 놀라워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아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렌의 추억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했을 것 같구나. 매장 관리자가 직접 나와서 이든과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이든 고객님, 아버님, 오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든은 가방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방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단순히 엄마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킨 계기가 된 특별한 존재였죠. 아빠, 이제 이 가방을 사도 될까요? 이든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그때 이든은 조심스럽게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생전에 가장 행복해했던 순간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었어요. 이든은 사진을 엘렌의 추억 공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엄마를 닮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든 고객님, 이 가방은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이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사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더욱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방을 구매하는 동안 이든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다른 고객들을 대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로 모든 고객을 존중하며 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작은 액세서리를 보고 있었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가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 제품의 특징은 하며 정성스럽게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그 아이에게도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라며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든은 밝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되었네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용기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거야, 이든아. 그리고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가방을 포장해서 받은 이든은 그것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이든은 정기적으로 그 매장을 찾았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확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든은 매장에서 다른 아이가 직원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원은 정말 친절하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예요. 정말 특별한 기술로 만들어졌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낸 거예요. 이든은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작은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와 진심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